한마디 하게 아니, 되죠. 나한테 하듯이 애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차 범위를 뚫고 올라가면은 거의 어른한테 하듯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다 좋자고 간 거잖아요. 예. 애들도 행복하게 놀아주자고 큰 맘 먹고 동물원 진짜 김밥도 싸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건데 나중에 올 때 보면 애들은 애들대로 입은 이만큼 나와 있고 남편은 운전하면서 정말 막 완전히 여기서 뚜껑이 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아, 진짜 애들이 너무 불쌍할 때가 있죠. 근데 네. 시작은 다 애들이 한 거니까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일찍도 안 와요. 일찍 가자고 그러면 무슨 퍼레이드인지 뭔지 그거를 꼭 집에 오면 10시, 11시거든요, 예.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애들이 고집이 세져요. 예. 와. 왜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근데 지난주 어머니 주제는 떼쓰기까지 그래, 같이 떼쓰죠. 나와서 이제 형제간 다툼 플러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떼쓰기까지. 엄마가 멘탈이 붕괴되면서 7살짜리 딸 어깨 흔들기. 와, 어깨를 진짜 많이 흔들니까 애가 막 어쩔 줄 내가 고집을 안. 지난주에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공감되셨다는 어머님들 사연이 되게 많으셨어요. 좀 막 엄마들 이렇게, 제발 이렇게. 좀 애를 흔들지 좀 마세요. 근데 애가 너무 말을 안 어렸을 때 듣는. 좀 흔들리셨나 봐요. 내 아픔이 살아날 때 이게 힘들거든요, 아니, 이게. 정말 우리 모두 행복하게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훨씬 한결 편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 좀 많이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애들은 네.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은 너 쟤한테 잘하라는 말로 듣습니다. 아, 너 형 말 들어, 너 너 형 말 동생 들어, 말 너 들어, 동생 이런 말 들어, 식으로. 동생한테 잘해. 이렇게 들으니까 편든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많은 경우에 사이좋게 지내란 말을 잘 이해 못하고 그렇죠. 편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더 어떻게 한번 쟤를 공격해 볼까? 이런 마음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이좋게 지내란 말 안 해도 부모가 사이가 좋고 부모가 각각의 아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 인간관계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시면 애들이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어떤 모델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랑 맨날 다퉈요. 그 같은 동격이 돼버리는 그다음에 거죠. 이제 아이들 다투는 문제를 부모가 맨날 다퉈요. 이런 문제를 보여주면은 네. 형제간에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모델이 돼서 보여주는데 모델을 이상한 걸 보여주면서 그래. 굉장히 신경질적인 거를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톡톡 쏘고. 그리고 뭔가 내 기분 나쁘면 세게 건드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저 하나 배웠다. 나도 다음에 엄마가 쓴 저런 것처럼 형을 괴롭혀봐야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일단 소리를 소리나 시로 올려서 빵! 그런 걸 배우죠. 어머.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란 말을 하지 말고 우선 부모가 각각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 네. 각각한테 내가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일까. 얘를 마음대로 내가 흔들려고 하지 말고 얘 입장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까.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아이한테 공감하면서 접근하는 걸 많이 하면 아이들끼리도 조금씩 그런 마음이 늘어나는데 공감을 안 하다 보면 형제간에 절대 공감하는 마음이 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일단 사건이 딱 터졌다 그러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예.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잘한 애를 칭찬을 해주고 때린 애를 혼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경찰이 돼서 취조를 하고 판사가 네가 잘한 거야 땅땅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김생민 씨도? 그렇죠. 예. 뭐 대부분 상황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은 뭐 집에서도 뭐 엄마 판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너 저리 가 있어. 어디 형을 때려. 뭐 이렇게 한쪽으로 딱 해서 굉장히 별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모는 네. 재판을 하는 거나 네.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 관계에서 잘 보면 이 잘못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마가 애들은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애매한 거를 우리가 딱 정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생이 형의 장난감을 뺏어서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장난감을 뺏은 게 잘못인지 그렇다고 한 대 때린 게 잘못인지도 모호한데. 근데 그러네요. 장난감을 뺏은 게 알고 보면 형이 어제 동생 장난감을 또 뺏었어요. 어저께부터 와, 벌어지는 엉킬 거예요. 대로 엉켰구나. 어제부터 네. 어제 장난감을 뺏었고 형이 또 물어보면 형이 어제 장난감을 뺏은 건 동생이 엄마한테 자기 잘못한 거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네요. 싸움이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결코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거를 딱 재판을 한다고 너가 잘못했다 또는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편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재판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 싸움 자체가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해야 돼. 너희들이 싸우는 싸우는 게 모습을 마음이 보면 아프다. 엄마가 마음이 그러니까 아파. 서로 이렇게 어디서 잘못을 딱 찾아내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찾으면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네. 얘는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지만 싸우는 건 즉각 말리고 너희들 싸우는 게 나는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싸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 가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원인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대개는 그 원인이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아우, 너무 깊어요. 너무 뿌리가 아니 근데 깊어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덮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뭔지 이런 걸 모르고 그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엄마들 생각인데 스스로 알 수 있게 좀 두리뭉실하게 네. 야단만 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들이 구체적인 뭔가 감을-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잘못한 걸 얘기를 해서 가야지 이거를 또 덮어주고 하면 맨날 아니, 근데 똑같은 더 아, 식으로. 부부 싸움으로 가시려고 더 그러네, 중요한 정말. 메시지가 뭔가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메시지. 엄마가 아이들한테 줄 메시지는 엄마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를 알려줘야 엄마는 되는군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맞네요. 결국 이 싸움의 출발은 뭐였습니까? 누가 더 사랑받을까 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네. 엄마가 너희 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전달할 때 이 싸움이 끝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싸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이 정도가 베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냥 행동 교정은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잘잘못은 이렇게. 얼마든지 싸우지 않는 순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 싸우지 않는 네, 순간 그거 나중에 말해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싸움의 순간에는 싸움의 원인을 찾지 않는 거. 예.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 싸움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엄마가 너희들이 싸우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그 후에 진정이 된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이들이 크면 상황이 점점 좋아져요. 애들이 네. 정말 안 싸워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더 이제 힘이 좋아졌다고 싸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싸우는 거는 만약 네. 그 전에 충분히 싸움을 어떻게 잘해야 될지 그걸 부모님이 이제 못 가르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시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시기. 예, 이 시기에.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예, 돼요. 네. 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폭력이나 싸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 남은 나하고 다르고 남과 다른 나하고 어느 정도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를 그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초3 넘어가면 조금 힘들다. 이런 말을 초등학교 많이 그래요?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형제 간 싸움이 제가 다툼의 4단계가 있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형제 간 싸움에서 제일 첫 번째는 통상적인 다툼 단계. 이때는 이제 큰 소리가 서로 동반이 되지만 폭력은 없고 네. 서로 뭔가 야 하면서 크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내 떼자! 거잖아, 막 뭐 내 이러면서. 거잖아, 뭐 네. 이제 이런 단계. 이 너무 지점에서는 이 지점에서 부모가 너희들 왜 또 소리 질러? 또는 어디서 또 너희 싸우려는 거야? 이렇게 너무 개입하면 안 돼요. 아, 그냥 둬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두고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러다가 그냥 정리되고 안정이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네. 있으니까. 이때는 통상적 다툼 단계까지 개입하지 말고 통상적 다툼에 너무 부모가 많이 개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엄마를